여러분, 그 1교시에서는 우리가 그 데이터베이스 전해 과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5장에 있는 거. 그래서 5장을 이제 오늘 1, 2교시쯤에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6장, 3과목, 3과목을 이제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과목까지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뒤에 있는 두 과하고 앞에 있는 두 개는 이제 그 1, 2학기를 거쳐서 끝내게 되고, 한 과목은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를 배우기 때문에 이미 그 데이터베이스를 공부를 한 학생은 스스로 하셔도 큰 문제가 없는 정도의 그 난이도이기 때문에 좀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최대한 좀 남은 시간 동안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좀 해드릴 테니까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 좀 하시면서 데이터베이스 공부하시면서 좀 이제 학습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쨌든 지난주부터 우리가 인터페이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듈이 설계가 되면 각각 단위 테스트를 했고 그 둘 사이에 이제 인터페이스를 그 설계를 통한 또 테스트를 또 해야 돼요. 그거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도 이제 예외 처리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어떠한 예외 처리가 있는지 크게 이런 걸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서 소개된 것처럼 그 데이터 통신을 이용하는 방법하고 인터페이스를 이제 그 테스트하기 위해서 설정된 테스트 케이스 자체를 엔티티로 보고 그 엔티티를 설계하는 방법을 미리 설계를 해서 테스트 인터페이스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고 각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모듈에 대한 인터페이스니까 보내는 쪽과 받는 쪽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보내는 쪽을 송신, 받는 쪽을 수신 모듈이라고 보면 이따가 보면 전체 시스템에서도 보면 시스템 간 연계의 테스트에서도 비슷한 방법을 쓰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그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를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보면 뭐 외부 모듈, 내부 모듈 이래가지고 그 인사에서 올라온 서류의 그 급여 명세표를 가지고 그 급여 총무과에서 명세표대로 입금을 시키는 이런 걸 간단한 걸 생각을 하셔도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 다양한 그 속대 설계에서 활용이 될 거라고는 여러분들이 상상이 되시죠? 혼자서 다 설계하는 그 소프트웨어는 없기 때문에 대규모 시스템들은 다 모듈이 있고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모듈에 대한 테스트는 지난주까지 이제 끝냈고 우리가 인터페이스,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 거의 비슷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 통신 방법은 JSON이나 XML 방법을 쓰고 엔티티 그 자체를 엔티티로 보고 이제 인터페이스에 그 테스트를 하는 인터페이스를 테스트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고 각각에 대해서 송신과 수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데이터 통신을 이용한 방법의 이제 세 가지의 그 송신, 그 다음에 요 수신 세 가지. 송신하는 시스템, 그 다음에 송신하는 데이터, 프로그램 자체 원인 이런 걸로 인해서 인터페이스의 그 기능이 구현 안 될 수가 있고 수신 측에서도 똑같이 수신 시스템 환경, 그러니까 수신 데이터, 그 다음에 수신 프로그램 자체 이거를 세 가지로 이제 할 수가 있죠. 시스템 환경은 뭐 두 가지 다 네트워크나 이거 같은 경우는 서버, 보통은 테스트 서버라는 것을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 송신이나 수신 측에서 그 서버를 하는 인터페이스의 기능을 이제 담당하는 서버 역할을 하는 게 있으면 어쨌든 네트워크가 불안정해서 우리가 그 포스트라고 하는 건 이거 좀 이제 get과 포스트 방법에서 그 보내는 쪽에 그 이제 수신 측에서 송신을 했는데 잘 네트워크 환경에서 잘 도착 안 하게 되면 오류 메시지를 발생시켜요. 대표적으로 보면 네트워크 오류인 경우, 서버 오류인 경우 404 네트워크 통신에서 사용되는 이제 오류 번호인데요. 이 오류 번호들이 이제 그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404라고 하는 게 잘 안 왔다 이거죠. 네트워크 어떤
케이블이 잘못됐든 아니면 뭐 그 오는 도중에 라우터가 뭐 잘못됐든 뭐 브릿지가 잘못됐든 허브가 잘못됐든 잘 안 왔다 뭐 이런 얘기죠. 송신 데이터는 그 데이터가 원활하게 그 크기라든지 뭐 정합성, 뭐 체크 오류 이런 것들이 발생해 가지고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 그렇죠? 이런 것들은 미리 예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송신 프로그램 프로세서의 논리적 결함으로 인해서 그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인한 오류로 인해서 데이터가 그 송신 측의 에러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수신 측 시스템에서도 보면 네트워크가 서버나 불안정해 가지고 보통 그 큐에 수신 시스템 큐에다 저장을 쭉 해놓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도착을 안 하거나 큐에서 어떠한 그 오류가 발생해 가지고 서버가 오류가 발생해서 할 수 있는 경우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파싱이라는 개념 설명했죠. 그 어떤 특수 문자가 수신되게 되면 그 파싱할 때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대처를 좀 해야 된다는 거고, 수신하는 시스템에서의 프로그램의 논리적 결함이 또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뭐 에러를 잡아야 되고 테스트를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의 송신인지 수신인지 확인해서 프로그램을 수정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엔터티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그 인터페이스를 이제 그 기능적 구현의 그 송신 수신의 어떤 하나의 트랜잭션을 엔터티로 구성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에러를 송신과 수신 측으로 좀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보면 요 세 가지를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 인터페이스 데이터 생성하는 엔터티, 그 다음에 테이블에 입력하는 엔터티, 전송하는 거, 여기도 수신 측에서 보면 읽는 거, 데이터 트랜잭션 확인하는 거, 응답하는 거. 우리가 아까 송신해서 보내고 네트워크 타고 서버를 거쳐서 수신 측에 도착하고 에크를 보내 에크 날리지, 그죠? 잘 받았다 할 때까지를 하나의 트랜잭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인터페이스를 아까는 데이터 통신 방법이고, 이거는 각각의 이거는 이제 프로세스가 3개지만 사실 여러 개의 그 상당히 많은 프로세스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대표적인 3가지를 좀 본 거고, 먼저 송신 측에서 보면 데이터를 생성하는 그 엔티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보통 데이터베이스의 SQL, 그다음에 데이터 객체, 이런 경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당연히 이제 알려야 되고 재발 방지와 프로그램 개선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SQL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언어라 그랬죠? 우리가 이제 그 3과목에서 배우게 되는데 데이터베이스 SQL 오류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보통 그 인터페이스 테이블의 입력이 이제 잘못돼 가지고 데이터가 정합이 잘 안 맞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 데이터 확인해야 되고 테이블에 기록된 데이터를 자세하게 좀 보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전송할 때 DB 커넥션, ODBC나 JDBC 가지고 커넥션 하는 경우 오류가 있냐 좀 확인해야 되고, 그 어떤 전송하는 시스템에서의 논리적인 오류, 그렇죠? 테이블에 보통 에러가 많이 발생을 해서 그 발생하는 오류가 이제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 이제 보통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보통 해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원인을 가령 DB 커넥션이다 그러면 DB 커넥션에 어떠한 문제가 그 에러가 생겼냐, 아니면 설정하는데 그 무슨 문제가 있냐, 아니면 와스나 뭐 이런데 그 어떤 그 문제가 있는 거냐, 아니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좀 문제가 있는 거냐 등등을 좀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송신 측에서 보면. 마찬가지로 수신 측에서도 보면 인터페이스 기능이 왜 처리가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데이터를 이제 읽으면서 선택을 할 때 에러가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그 트랜잭션 처리할 때 논리적인 에러가 발생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아까 송신 측에서와 마찬가지로 DB 커넥션 오류가 플랫폼의 미들웨어에서 에러가 이제 발생하는 건지에 따라서 상당히 그 많은 에러가 수신 측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을 좀 고려를 해가지고 좀 확인을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데이터의 선택이나 아니면 트랜잭션, 아니면 이제 DB에게 커넥션에 관련된 것들을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 에러가 어느 쪽에서 발생하는 건지를 좀 따져보셔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송신 인터페이스 테이블, 그 엔티티를 테이블로 관리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수신 측에서도 이 수신 테이블을 이용해서 엔티티로 관리하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인터페이스 예외 처리에 대해서는 어쨌든 예외 처리를 잡아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데이터 통신의 기법하고 엔티티 두 가지를 이용하는 기법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을 좀 문제를 좀 보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인터페이스의 예외 처리, 그 인터페이스의 객체의 송수신지, 송신과 수신에서 항상 예외가 발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스템 환경하고 송신 데이터 프로그램 자체의 원인, 요 세 가지. 테이블과 관련된 거는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송신인데 이거는 수신에 대한 얘기죠. 대기 큐를 통해서 쌓아놓고 서버에 대한 정상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이죠. 이건 이제 수신에 대한 얘기고, 나머지는 송신. 그렇죠? 4045는 네트워크나 서버 에라, 이런 걸 확인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안. 그 인터페이스의 는 이제 시스템이나 모듈 간 어떠한 그 통신이나 엔티티 가지고 예외 처리나 이런 걸 이제 확인하는 테스트 방법인데, 보안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보안 같은 경우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모듈 사이에 그 입력이나 출력되는 데이터의 보안을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보안 취약점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아예 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뭐로 만족을 해야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죠. 네트워크 영역의 보안인지, 아니면 그 애플리케이션,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 레벨인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영역인지,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보통 그 인터페이스의 보안을 기능을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 보안 취약점이 이제 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기능 확인을 해서 취약한 분야, 주로 많이 생기는 게 이 데이터베이스 영역에 상당히 많이 생겨요. 그렇죠? 개인의 어떤 민감한 데이터들이 암호화나 어떤 익명화 등이 안 돼 있는 것들이 있어서 요게 그 해커들이 주요 공격 대상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보안 취약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간별로 기능이 수행되는 영역의 특징, 기술 이런 거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송신 데이터, 송신 객체, 인터페이스 송수신, 데이터 처리 결과 등 어떤 요 전체 영역에 대해서 보안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는 거를 시나리오 형태로 작성을 해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게 네트워크 영역에서는 이런 거 있죠. 스니핑, 스피스, 뭐 스미싱, 뭐 이런 것들. 어쨌든 흘러가는 송신과 수신 사이에 흘러가는 데이터를 그 IP 인터넷 패킷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패킷 데이터를 훔쳐서 다른 데 보내버리거나 아니면 그걸 변조해서 보내거나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지금 쓰고 있죠. 그렇죠? HTTPS, S의 소켓 레이어, IP 이제 시큐리티가 들어가는 IP 패킷,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많이 이제 쓰고 있기 때문에 얘를 이제 인터페이스에 넣어서 검증을 해봐야 돼요.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봤지만, 여러분들 데이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스마트폰에 보안, 뭐 저장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런 것들은, 가이드 매뉴얼이 있어요. 그런 데이터, 일반적인 사용자 데이터를 취급하는 그런 거로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베이스라 그랬죠. 우리가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할 때 트리거라고 하는데, 절차적 SQL. 그러니까 어떤 트랜잭션이 발생할 수 있는 시작점, 여기서부터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안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냐. 특히 사용자 데이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개인정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학번, 뭐 주민등록번호, 성적 뭐 이런 것들이 그 인터페이스 기능 확인 중에 보안에 취약하게 되면 그 인터페이스 기능 확인하다가 그 유출이 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가 되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걸 확인하면서 그 보안에 관련된 기능 구현 뭐 이런 거를 반드시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이제 보안 취약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저희들이 보면 그 외국 우리나라에서도 뭐 법령으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OWASP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는 게 좋긴 한데, 그 미국의 이제 메릴랜드 주에 있는 그 보안 관련된 오픈소스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 프로젝트로 수행하고 있는데, 주로 웹에 관련된 정보, 악성 파일, 스크립트, 보안 취약점 뭐 이런 거를 그 검증해주고 확인해주는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요 OWASP는 이게 오픈 웹 애플리케이션 시큐리티 프로젝트의 약자죠. 약어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네들이 보면 해마다 그 어떤 기준을 마련을 해놔요. 그 또 보안과 관련된, 물론 이제 여기 인터페이스 기능 보안 확인할 때도 보면 애플리케이션이나 네트워크나 데이터베이스가 보통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웹이나 뭐 모바일 앱, 웹 뭐 이런 거에 보통 활용이 많이 되는 소프트웨어를 구현하고 개발하는 차원에서 활용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안 관리 영역을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게 이제 OWASP라는 미국에 있는 요 보안 프로젝트에서 보안 취약점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해마다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인젝션 보안, 취약한 인증 보안, 센서티브 데이터 익스플로저 보안, 그죠? 이게 2017년에 발표된 거고 해마다 발표가 돼요. 그죠? 그래서 올해 것도 있고 한데, 이게 이제 해마다 그 보안 관련된 기술이 발전하면서 또 해커들이 또 이걸 이제 그 뭐라 그래요? 그 블랙, 그죠? 화이트가 아니라 블랙 의도, 악의적인 의도로 해치려고 하는 것들이 고도화되기 때문에 해마다 새로운 보안 기술을 요구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관리를 해줘요. 그래서 뭐 보안과 관련된, 여러분들 보안에 관련돼 있는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그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 OWASP 요 사이트를 항상 관심 있게 보면서 보안 프로젝트에 관련된 어떤 흐름, 이거를 좀 이해하고 있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보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트랜스포터가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예요. 애플리케이션. 그렇죠? 나머지는 뭐 이런 거 주의해야 된다. 구현 기술 뭐 이런 거 해야 된다. 그렇죠? 얘가 이제 트랜스포트가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트랜스포트는 뭐 네트워크 안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분석하는 게 좋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시큐어 코딩이라는 얘기인데요. 이것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 소스 코드에 존재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을 발견하고 제거하고, 보안을 고려한 기능 설계 및 구현 등 소프트웨어 설계 개발 과정에서 지켜야 할 일련의 보안 활동. 이걸 이제 시큐어 코딩. APM은 저희들이 그 뭐 성능 그 매니지먼트 할 때 애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매니지먼트 도구라 그랬죠. 자동화 도구들. 이거는 뭐 소켓 레이어에서 하는 암호화 기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딩할 때도 암호화를 고려해서 코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시큐어 코딩의 핵심입니다. 그다음에 인터페이스 보안도 옳지 않은 것은, 3번은 데이터베이스 영역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데이터 자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 대한,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물어보는 건데요. 그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는 요 가이드를 참조해서 그 상위 레벨에서의 보안 취약점, 그렇죠? 데이터베이스는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 연계 테스트는 이제 앞부분에서도 비슷하게 설명을 했죠. 뭐 다양한 연계 테스트들을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시스템 간의 연계 테스트. 그렇죠? 그 모듈 간의 연계 테스트는 인터페이스 테스트로 가름하고, 요거는 이제 어쨌든 연계 테스트도 제일 먼저 시나리오 만들고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을 구축하고 수행하면서 검증해 나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송신, 수신 각각에 대해서 유닛 테스트 케이스, 연계 테스트 케이스 만들어서 송수신용 연계 단위 테스트, 그 다음에 연계 테스트 케이스 서로 만들어 가지고 그 송신과 수신 시스템에서 확인해야 될 항목을 도출하고 그 뭐 이런 데이터 유효값과 확인하고 연관관계 확인하고 그렇죠? 수신 시스템에서도 뭐 송수신 시스템에도 마찬가지로 기능상 결함 확인하고 그 단위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서 확인해 나가는. 이건 앞부분에 있는 얘기랑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어댑터 설치하고 그다음에 포트 뭐 이런 거 확인하고 DB 계정 확인하고 그 수행을 하면서 단위 테스트 그다음에 통합 테스트 뭐 이런 부분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그 테스트 케이스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는데 요거는 최소한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계 테스트를 이제 할 때 요 내용은 5가지 있죠. 그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어떠한 그 관련된 트랜잭션 건수 확인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테이블 또는 파일을 열어서 데이터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 잘 되고 있는지. 그다음 파일을 만드는 거다 그러면 파일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통은 대형 프로젝트인 경우는 서버에서 모니터링을 해요. 그래서 모니터링이 잘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연계 테스트 하면서 로그 파일을 잘 만들고 있는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연계 테스트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연계 테스트는 보면 구축된 연계 시스템과 연계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서로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는지, 그렇죠? 연계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에요. 연계 테스트. 그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별 검증 항목. 그래서 이제 아까 요거 있죠, 요거 5가지. 그렇죠? 5가지는 반드시 연계 테스트 할 때 고려해야 된다. 최소한. 모니터링은 이제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수신 시스템에서 보면 보통은 이제 모니터링 같은 경우를 제공을 하는데 테스트 케이스의 검증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계 테스트 할 때 반드시 최소한 고려를 해야 되는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때, 그렇죠? 테이블 트랜잭션 건수, 그 다음에 데이터 확인, 파일 확인, 연계 서버에서 제공하는 모니터링 현황 확인, 그다음에 로그 파일 확인, 뭐 이런 것들을 반드시 좀 확인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1교시에서는 인터페이스 예외 처리의 그 2가지 방법, 데이터 통신과 엔터티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각각의 송수신, 특히 요 시스템 환경, 송신 데이터, 프로그램 자체 원인에 대한 거는 반드시 규명을 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안 관련돼서는 요 3가지 영역, 그렇죠? 특히 요 데이터베이스 영역, 그 다음에 OWASP에 대한 설명, 그걸 반드시 좀 확인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연계 테스트에서 우리가 고려돼야 될 그 테스트 케이스 만들면서 검증해야 될 5가지의 주요 검증 내용을 반드시 확인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